안녕하세요. 제가 그 전화번호를 남기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지지율 조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이재명 무죄 선고를 5월 16일 날 했을까? 그게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누가 기획을 하겠죠. 정치 기획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은 정치 재판이잖아요. 이 재판은 원래 무죄이기 때문에 재판거리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의 이슈로 끌고 가서 이재명을 마치 그 죄인화 만든 거죠. 그래야만 지지율 조사에서 올라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이제 합당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거죠. 일종의 조작입니다. 근데 5월 16일 날 일단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광주가 있잖아요. 5.18. 그런데 더 굉장히 웃기는 거는 바로 5월 18일 날 광화문에서 노무현에 대한 10주년 그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5.18 광주라는 그 이미지를 희석해 버린 겁니다. 사실 노무현의 서거는 10년 전에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6.8%였어요. 맨 마지막에. 이 노무현을 포장한 거는 바로 돼지저금통 모으기라든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그 노란 물결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바람잡이 식으로 하는 진짜 민주주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노무현이 한 그 정책적인 것을 보면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사실은 전혀 정책적으로는 성공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5월 18일 날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주기에 왜 수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10주기까지 이렇게 거하게 할 필요 있어요? 솔직히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열린우리당에서 정당 이름을 바꾸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어준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김어준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전혀 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개돼지의 사회로 만든 작자입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 이정열 변호사를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무슨 교통방송에서 박원순이 굉장히 김어준을 밀어줬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김어준의 절친이 바로 리얼미터 사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시민이 썰전 이후에 정의당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드루킹하고 연결돼가지고 유시민도 어떻게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정의당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노동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소수자, 난민, 페미니즘 이걸 들고 나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물론 소로스가 있고 소로스의 배후에는 일본 사사카 재단이 있고 이거는 뉴라이트의 한국 정치판을 뉴라이트화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이런 구도에서 보자면 김어준이 한 짓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김어준은 첫째로 김경수 댓글 부대가 드루킹 부대랑 무관했다. 이거를 자기
자기가 이끄는 뉴스공장에서 경공모 회원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이끌어냅니다. 사실은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젊은 층의 그 인기를 얻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도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드루킹은 대선과 무관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대선과 무관했다. 김어준이 계속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갔어요. 김경수의 댓글 부대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이죠. 진짜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절친인 리얼미터, 여기 위에 보시면 영어로 돼 있죠? 거기서 지난번 노회찬 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노회찬의 죽음이 굉장히 그 의혹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뭐 페이스를 바꿔가지고 아직도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의당이 10%대에서 지금 노회찬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를 해가지고 최고치 12.5%까지 들어갔습니다. 과연 노회찬이 왜 죽음을 했고 우리가 노무현이 죽지 않았으면 그렇게 노무현을 애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안 됐다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결집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똑같은 구도예요. 그래서 노회찬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애도를 확산시켜서 정의당이 12.5%까지 간 거예요. 이거를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리얼미터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지지율 조사라는 것이 미국만 하더라도 다양한 또 그 대학 기관에서 연관된 그런 지지율 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지지율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는 그 국민을 개돼지로 이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약 2000년 전에 그 우민 정치라는 말을 한 그리스의 그 철학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가 아무리 갔어도 민주선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입니다. 2018년 9월 달에 리얼미터가 박원순이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응답률 7%를 가지고. 그 당시에 박원순이 1위, 이낙연이 2위, 심상정이 10%로 3위입니다. 김부겸, 김경수, 그 다음에 이재명을 넣고 7%예요. 지금까지 이재명은 다 7%대로 리얼미터를 맞추고 있어요. 초점을. 그리고 그 범보수에서는 유승민하고 황교안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그렇게 박원순이 그렇게 인기였을까? 뭐 의문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동성애자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김경수를 또 지지를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박 시장이 그동안 뭐 희망제작소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그런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박원순은 1위로 올렸습니다.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 선고를 당한 이후에는 지지율이 팍 올라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토록 괴롭힌 것이 무죄라고 판명이 났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머 이재명이 무죄래 그런 걸로 지지율이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지층에서 전화번호를 너무 준 거예요. 그 리얼미터라는 게 민주당과 연결돼 있고 김어준과 연결돼 있고 유시민과도 연결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빼고 지지율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큰 사건으로는 5.18로 덮고 이제 노무현 서거일을 23일 지금쯤인데
일찌감치해서 무슨 10주년이라고 뭐 성대하게 그렇게 했고, 유시민은 자기 정치 안 한다 그러지만 일부러 지지율 주사에는 그 당시에 또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 무죄 선고가 난 이후에도 이재명은 계속 리얼미터에서 7%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놓고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지지율 주사는 물론 없죠. 그래 놓고 오늘자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를 육박하고 민주당이 조금 앞선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탄압 그만두라, 이걸로 1인 시위를 해야 되고요. 전화번호를 되도록이면 천천히 바꾸세요. 그리고 수개표 하라. 이것을 위해서 1인 시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 국민투표를 이렇게 수개표를 하는데 한국은 왜 거꾸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은 왜 민주주의에 민주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왜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회사 하나만 이렇게 설치고 이 틀린 지지율 조사를 계속 내보낼까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16일날 이재명 무죄 선거를 왜 그날 선택해서 했을까? 그것을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알게 된 거죠. 오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제 동영상이 이제 200회를 넘었는데요. 맨 1회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현재 한국 정치가 돌아가는 거를, 또 세계 정치가 돌아가는 거를 많이 깊이 있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동영상을 찾아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래요. 뭐 하나씩 보시면 200일밖에 더 되겠어요? 하루에 하나씩 보셔도.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자료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만 일을 잘하니까 이재명을 일부러 쓰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해찬 이 당대표는 부엉이 그런 모임에서 김진표와 지금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원래는 김진표를 2번이나 내세워가지고 지난 총선, 그러니까 과거의 총선 관리에서 실패를 2번이나 하신 분이 이해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진표를 엄청 밀어줬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황교안을 무언중에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을 미디어에서 보였다는 것도 좀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또 유시민과는 굉장히 절친 사이가 이해찬입니다. 잘 모르죠. 또 삼성과도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분이 이해찬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찬 그 당대표를 선출할 때 보면은 거기 나온 3사람 모두 김진표, 그 다음에 송영길 씨가 나왔죠? 그리고 이해찬 3사람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모두 사실은 그 문재인 측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구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뽑아서 당대표에 후보에 내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죠.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그 여시제의 힘이 나경원까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